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긴박한 이란전과 그리고 기타 국제뉴스를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항모 미끼로 제2의 통킹만 사건을 유도한다. 쿠르드 반군 투입, 테헤란의 전술핵을 공격한다. 거짓말 늪, 이미지 전쟁,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솔제니친에 관련된 겁니다. 솔제니친이 1944년에 이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이제 소비에트는 해체가 되고 러시아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죠. 이 솔제니친은 볼셰비키부터 이제 근원적으로 이 소련을 이제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때 주이시들이 뭐 거의 한 7할에서 8할 정도 됩니다. 80%. 푸틴 역시 이제 똑같은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민족을 완전히 이제 이 암울한 곳에 이제 빠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치는 이제 94년에 돌아와서 그때보다도 이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 있고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러시아 경제는 주이시들이 이제 올리가크들이 장악을 하고 서구에 이렇게 자원을 빼돌리고 러시아 주민들은 굶주림에 떨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스탈린 시절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물론 이 전쟁으로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소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국가를 재건하고 뭐 경제 발전을 하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련이 망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은 그 자체로 이제 러시아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지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이제 소비에트 종주국이다.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 혁명을 확산한다.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소련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을 그냥 다 퍼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모스크바보다도 뭐 프라하나 이런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주고 폴란드에 국회의사당 지어주고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되었죠. 어쨌든 뭐 이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슬퍼하는 솔제니친의 모습. 그러나 지금 러시아는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자원을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이제 아주 밝은 상황이죠. 소련은 이것을 외부에 다 퍼줬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소련 경제를 무너뜨린 비참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스위스인데 스위스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온 젊은이를 이렇게 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 관련되어서 뭐 우리가 유럽을 보면은 미국보다도 훨씬 민주적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경찰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 유럽이 어떤 면에서 더욱더 경직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뭐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 사태, 자, 오만에 트럼프가 이렇게 오만 루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MOU 위반입니다. MOU에는 자, 기존의 호르무즈 해협, 이쪽을 통해서 배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오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이것을 한번 이 살라미 전략으로 테스트 해보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란은 이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미국이 뭐 전형적으로 이제 살라미 전략으로 이렇게 해보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뭐 와장창 터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오고 이제 이란을 자극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MOU는 미국이 깨트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란디 교수가 호주 TV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호주의 유명한 이제 앵커라고 합니다. 이제 이란에 대해서 좀 날선 발언을 하죠. 그러자 이 마란디 교수는 정직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고 미국은 아무런 도발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로 폭격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병원, 학교, 대학, 민간시설 인프라를 파괴하고 지도자를 참수하고 종교 지도자를 죽이고 자, 그래서 이 사태를 일으켰다. 그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에 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뭐 핵시설에 대한 공격.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는 IAEA 사찰을 그대로 받고 IAEA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민수용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60% 이상 농축 우라늄 이것은 키핑을 하고 당연히 이제 IAEA가 보고 있었죠. 모든 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격을 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 호주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란에 대해서 때리고 있죠. 왜 막냐?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당연한 이야기를 또 미란디 교수가 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격. 지금 언론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굉장히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안개 속에 쌓여 있죠. 이미지를 띄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라는 거, 폭격 이미지 이런 게 보면 대부분 과거의 영상입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은 거의 찾기 힘듭니다. 여기에 뭐가 떨어졌다. 심지어 이제 부셰르 원전이죠. 러시아가 만들어주고 있는 이제 부셰르 핵발전소, 여기에 폭격을 하고 있다. 부셰르 원전이 박살이 나면은 이 방사능 물질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으로 그대로 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데 쭉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걸프만 연한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돼 있습니다. 이란 쪽은 산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넘어가 있고 힘들고 바람의 방향이 바로 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오게 됩니다. 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부셰르가 있는데 이곳을 타격하면은 방사능 물질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온갖 종류의 이제 거짓말의 늪, 그리고 잘못된 보도, 미국이 뭐 박살을 내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격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한 게 아니다. 실제 이제 무슨 뭐 배를 깼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선입니다. 그냥 코딱지만한 어선, 여기에다가 그냥 미사일 쏘고, 여기 무슨 군사시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일반 어선에 지나지 않는데 어부들이 몇 명 희생되고 이런 짓을 지금 했습니다. 황당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크게 떠들고 주요 언론들은 이런 것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지상전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제 미국이 진짜 무언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하르그섬을 탈환한다. 뭐 그리고 카심섬 여기도 이제 상륙을 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카심섬, 하르그섬. 물론 이곳을 장악해서 협상을 한다. 이 가능은 합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미군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가기가 힘든 곳이라는 거죠. 이오지마 상륙 그리고 오키나와 상륙 때 얼마나 많은 병력들이 들어갔는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병력들 뭐 10,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간다. 그리고 지하에 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만 비교적 수월하게 점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란은 이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때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지형적인 툴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섬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섬 뒤에 무지막지한 이란에 이제 들어온 뭐 미사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그대로 두들겨 맞게 됩니다. 살아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륙 과정에도 뭐 비행기라든가 항공기 여기에 다이렉트로 대공 미사일 이런 것을 쏠 수가 있습니다. 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그섬 확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한가. 이 뭐 병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간 다음에 120도 이제 섭씨로는 49도 이 정도 온도에 네이비실 델타 요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장비가 가동을 멈춥니다. 너무 더워서. 그리고 지속적인 물, 식량, 탄약,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미국의 가장 소중한 이제 병력들 이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 미국 언론이나 그리고 백악관 상황 충격적일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로 트럼프 자체도 그렇고 자 이렇게 비친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 역시 쿠르드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도를 하면은 이란의 많은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여기에 아이시스 쿠르드 특히 이 지금 현재는 쿠르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위해서 그동안 훈련을 시켰고 아이시스는 아무래도 특수한 테러를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죠. 자, 이 쿠르드족 만약 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러면은 산악에서 이제 산악 뭐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 1차전 때 이 시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보내주었다. 이것을 막은 사람이 에르도안이다. 이런 기사가 이제 크레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
에르도안이 쿠르드가 가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 전에 벤스 부통령 그 측근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말려라. 벤스는 기본적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 이것을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야지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만. 그런데 이 쿠르드 반군 옵션 이것은 매우 유효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쿠르드 용사들이 뭐 전초부대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총을 쏘고 이란인을 해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연히 이란 역시 여기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가장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쿠르드 반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쿠르드가 만약에 들어와서 이란 전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자신감을 얻고 대규모 병력을 쿠웨이트에 만들어서 후제스탄 쪽으로 치는 거죠. 이 작전만이 사실은 이제 유효한 옵션입니다. 그 전에 이란군을 흐트리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쿠르드 반군을 이용한다. 이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역시 이제 혁명수비대, 뭐 특히 특수부대, 그리고 바시즈 부대원들 이들을 풀어서 지금 이제 어떤 방어망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쿠르드 지역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말렸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때 전쟁 초기에 이란이 먼저 여기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먼저 알고 선제 폭격을 해서 이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란의 특수부대가 지금 이 쿠르디스탄에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쿠르드 친구. 지금 쿠르드 반군은 이라크에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을 섬멸한다.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수천 명의 이란 특수부대. 어쨌든 뭐 지상전이 벌어진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란이 두려워해야 될 뭐 전쟁의 형태 유일한 겁니다. 공중전, 해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해상 봉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란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만 이란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역시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아파 이제 장례식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테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몰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이 시아파 주민들이 더욱더 단결하고 그리고 시아파 연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미국이 거대 시아파 벨트랑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은 수니파 국가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이런 다면적인 전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여기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그냥 하늘에 맡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죠. 자, 지금 이란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레고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서 뭐 불태우고 이런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놈들이 트럼프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트럼프는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이란에 끔찍스러운 보복을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란은 뭐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게 된다면 그 나라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 전략 비축류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거 바로 이란전이 터지고 처음에 이제 코비드가 있을 때 전략 비축류를 많이 방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란전이 있고 이렇게 했죠. 제대로 쌓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7월부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데 어쨌든 이번에 잠깐 열었는데 기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기름의 거의 7알은 이란산 기름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어떤 페인팅 모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개방하고 이란산 석유를 먼저 빼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닫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득은 본 상황이죠. 한 7천만 배럴의 이란의 석유가 빠져나갔다.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금 인도나 중국으로 갔습니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선 이 전략 비축류가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모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항모 두 척이 200km, 250km 이쪽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차바르죠.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대한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이 주변에 호위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한두 척.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항모는 미국의 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병력도 있고, 거기 이제 조종사들도 있고, 전투기도 있죠. 항모가 실제 전투를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항모를 보내면은 미국의 군사력을 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항모의 완전한 무용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산을 바로 앞까지 근접시킨 거죠. 여기서 통킹망, 그리고 9.11이 떠오르는 겁니다. 미국 국민은 전투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어느 정도 덩치가 크고 사이즈가 있는 나라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나라와 상대로 전쟁을 한다. 이건 무모한 짓이다. 우리 자식들이 여기 전쟁터에 가는 거 나는 반대다. 이게 대부분 이제 미국 주민들의 심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 월남전 같은 경우 통킹망, 그리고 이라크 침공, 아프간 침공에는 바로 9.11 이것이 트리거로 작동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이 항모를 두 척 이렇게 보내는데 호위함이 별로 없습니다. 이란이 쏠 것인가? 이란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괴롭힐 수 있습니다. 뭐 드론을 보내서 대공미사를 소진시키고. 그런데 항모를 바로 타격하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이 전투 의지를 갖게 된다. 이것은 조금 피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의문을 야기하는 겁니다. 이 통킹만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괜히 이제 한 척 집어넣고 공격을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공격도 베트남군 이제 베트콩이 쏜 게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항모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위협을 했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는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척을 쑥 집어넣은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 자, 캐서린 타이튼도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이것은 통킹만이나 9.11을 준비하는 것 같다.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죽은 선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자, 리버티호.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 앞바다에서 타격한 거죠. 미국의 함정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냥 만약에 이스라엘이 쏜 게 들통이 난다. 그럼 그냥 넘어가고, 이란이 쏘았다. 그러면은 통킹만 사건이다. 9.11이라 해서 이제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항모 두 척이 스링덕, 이 앉아있는 오리 상태로 완전히 타겟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가 있나?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의미 없습니다. 그동안 공중급유기로 뭐 때릴 거면 여기 다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서 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넘어가면 바로 허허벌판 사막입니다. 그리고 차바하르는 중요한 항구이긴 합니다만 이곳을 장악한다고 테란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전 트랩에 빠지는 거죠. 이 뒤에는 별로 큰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사일 기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앞에서 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 이렇게 장거리로 쏠 수가 있죠.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지도부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솔직히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온전하게 사고를 하고 있는가, 논리적으로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트럼프는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애걸을 하고 있다, 거래를 애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과 다이렉트 접촉을 한 적도 없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뭐 걸프만 연한 국가들은 좀 하겠죠. 이렇게만 접촉을 하고 미국과는 다이렉트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전화를 해서 간청을 하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이제 이 트럼프 입에서 나온 이야기, 여기에 진실이 없다. 이거 일반 미국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거짓말의 늪에 빠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또 봤습니다. 인간 지뢰. 이란에 대해서 이제 악마화하는 그런 이제 한국의 뭐 친미 세력들이 있죠. 이들이 뭐 미국과 친하자. 당연히 미국과 친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 미국의 전쟁광 노론, 여기에 빠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할 때마다 우와, 트럼프는 초천재다. 트럼프는 우리 사고를 넘어선 어떤 아주 이제 IQ 250에 가까운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초천재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페인팅 모션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승리를 위한 여정으로 보는 그런 이제 한국의 우파들이 좀 있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 지뢰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천국의 열쇠 이야기. 이 얼마나 이제 이란이 악마적인 국가냐면은 소년병들을 이제 이용해서 인간 지뢰를 제거하게 하고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로 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짓거리 누가 있냐? 디벨트지죠.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독일은 CIA 지령, 이거 뭐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라크에 살충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실제 겨자가스, 살인가스도 이제 일부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겨자가스입니다. 이것도 치명적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란 공격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맥스로 7만에서 10만 정도 화학무기로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이 후제스탄 쿠르드 지역에 집중이 됩니다. 이 시기에 독일 디벨트 지자 악마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란군이 바시지 소년병을 지뢰 탐지에 이용하고 있다. 걸어가도록 만들고 터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서구 언론은 이것을 퍼뜨려서 정설로 안착시키고 AI 이런 데 가면 이게 정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들면은 증거 없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자, 페르시안 중심의 샤 왕조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받는 소수민족들, 이들이 자, 이제 이란은 우리의 나라가 되었다. 공통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믿음 하에 소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쿠르드, 후제스탄, 수니아랍, 아제르, 이제 발루치스탄 많은 소외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뢰 탐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양이나 낙이 이제 주로 양입니다. 여기에 모래를 싣고 지뢰밭을 걷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을 하는 거죠. 천국의 열쇠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유럽은 사담 후세인 지원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들이 조작한 괴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 지뢰 탐지기가 있습니다. 원본 오리지널 어딜까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미군은 주민들을 총으로 위협해서 지뢰밭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걷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뢰의 위치를 알 거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베트콩이 심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정하에 이런 짓을 했죠. 많은 주민들은 죽어갔습니다. 영화 람보 1편이 아니고 뒤에 나온 건데 미얀마에서 어떤 인지를 구축하고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논으로 걷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뢰를 밟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게임을 벌립니다. 누가 먼저 죽으면은 내가 돈을 닦고. 그러나 이 사건 가해자들을 뭐 미얀마 이제 이쪽으로 했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가해자는 미군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 증언, 사진, 물리적인 증거 넘쳐나죠. 서구는 미국을 비난했을까? 아닙니다. 모두 침묵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어떤 악의, 악담 이런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소년병들이 목에 맨 것은 천국의 열쇠 목걸이가 아니라 군번 줄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전투력이 약하지만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소년병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이 소년병을 지뢰 하나랑 교환을 하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IQ 50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죠. 양을 주로 이용했고 터지다 죽으면 양이 죽으면 저녁거리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이 베트남에서 미군이 주민들 이렇게 손을 잡고 걷게 만듭니다. 전날 밤에 이제 베트공이 깐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자, 그래서 실토를 해라. 실토를 안 하면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밟고 이제 죽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실제 사진, 증언, 피해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베트남에 가면은 널려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 사진입니다. 증거죠, 증거. 이것은 1966년 3월 이 다낭 근처 들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원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 독일은 그들이 화학무기를 이제 이라크에 제공했습니다만 이제 이때 이런 주장을 하고 이란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가장 큰 주역, 사실 돈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과거에 이 슬로베니아 떼어낼 때, 그리고 크로아티아 떼어낼 때, 이 독일이 저지른 끔찍스러운 어떤 잔혹행위, 조장극이죠, 일종의. 크로아티아 이제 민병대를 이용한 건데, 그 중에 이제 크라나 인종청소라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이 독일이라는 소위 이 전쟁에 반성을 했다라는 나라가 곳곳에 개입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한국의 무식한 인간들은 독일이 반성을 했다. 일본 놈들은 왜 반성 안 해나 이딴 소리 늘어놓는 거죠. 독일이 어떤 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짓을 전쟁 이후에 계속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가져온 것은, 자, 미국이 전술핵을 사용해서 때린다. 지금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이용해서 핵시설을 타격을 해도 지하 요새화되어 있는 거 이거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물리학자들이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술핵을 만약에 테란이나 아스판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한 방에 그냥 2, 30만의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이때는 더 이상 희생을 막기 위해서
뭐 이란이 굴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항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옵션이 사실은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대규모의 병력을 만들어서 후제산을 친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여기에 동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테란에 이제 핵무기를 쓴다, 전술핵이라도 저강도 핵무기, 이것은 이 미국이 이들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드레스덴, 그리고 일본에 대한 공격도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때 6.25 때 북한 폭격 대표적이죠. 자, 여기서 미국이 과연 이 다른 나라 사람들, 이제 2차 대전 때 사실 베를린이나 이런 데 폭격할 때도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위탄, 뭐 드레스덴 이런 데 마구 떨어뜨리고 불태웠죠. 자, 그래서 또다시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9.11 이후 때 여러분들 미국의 분위기, 이것을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때 당시 이제 9.11이 터지고 이 아랍에 사는 사람들, 이것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엉뚱하게 이제 인도인들이 미국에서 맞아 죽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이제 중국이 코비드 때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테러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번에 이 통킹만, 제2의 통킹만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이란 놈들은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제 뭐 파리떼야, 뭐 이 곤충떼야.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 일본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건. 이 호토시마 섬에 대한 폭격. 이것은 학교입니다. 자, 7월 25일에 이 오이타 이제 호토시마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사건입니다. 미국이 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잔혹한 것은, 자, 이제 전투기들입니다. 큰 폭격기가 오게 아닙니다. 전투기라서 저공 비행을 하면서 떨어뜨리고 기총 사격으로 이제 도망가는 아이들을 다 쏴 죽입니다. 남김없이 쏴 죽이죠. 아동이 이제 124명, 그리고 유아 1명, 교원 2명이 살해됩니다. 대피소가 아니라 수업 중인 학교를 다이렉트로 때립니다. 이곳은 군사기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라고 딱 돼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 미군 전투기들이 와서 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아이들까지 기총으로 싸그리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특히 1학년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교실인지 모르겠는데 1학년 학생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쏜 거, 이제 기관포죠. 이 달려있는 겁니다. 전투기에. 이 12.7mm 이제 대물무기입니다. M2, 이 브라우닝 M2 중기관총을, 이거 맞으면은 뭐 그냥 목이 바로 날아갑니다. 목이나 팔, 몸통, 허리가 이제 바로 끊어지죠. 자, 이게 이제 운동장에 뛰고 있는 아이들한테 쏘는데 아이들 몸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뭐 그냥 완전히 가루처럼 찢어져 버립니다. 이 엄청 12.7mm입니다. 이 전멸할 때까지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경에 이제 폭격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동경 폭격 때도 황궁, 그리고 동경역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아사쿠사부터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이 동경만까지 이쪽에 주로 서민들이 나무집을 짓고 사는데 여기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쪽은 부자지구입니다. 그래서 집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자, 이들을 이제 인명 피해를 극대화하면은 항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되는데 뭐 30만에서 50만. 뭐 전체적으로 일본이 파괴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 밀집 지구, 여기에 이 사람을 많이 해치는데 이제 집중을 한 거죠. 히로시마도 그렇습니다. 이 폭격으로 가장 많이 희생된 연령대는 0세에서 4세, 그 다음은 5세에서 9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만화들 뭐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군 전투기들이 기총 사격하고 뭐 이런 것들 영화로 찍고 날라오면서 이 위에서 뭐 떨어뜨리게 아닙니다. 뭐 B-25 아니고 이렇게 기총으로 그냥 이제 눈에 보이죠. 이렇게 막 그냥 한 겁니다. 이 호토지마 사건. 그리고 이시하라 신타로 뭐 극우 정치인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이 양반이 과거에 이제 미군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있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뭐 일본의 이제 경제력이 막강했을 때 이때 이시하로 신타로 일본 내에서 이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위탄 떨어뜨리고. 자, 여기서 이 소위탄 관련된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인데 이 소위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동경시, 여기 이제 꼬마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엄마 집을 찾는데 다 탔죠.
이 소위탄 이것은 글자 그대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나무집이 많아서 그랬다. 그 거짓말입니다. 소위탄은 이렇게 나누어져서 떨어지면서 이것 자체가 웬만한 이제 이 콘크리트 슬라브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도 이렇게 연소 물질로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그냥 불바다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뭐 도망갈 곳이 없도록 불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불에 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소위탄.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자 폭탄보다 더 심각한 거죠. 이것을 떨어뜨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전쟁 이제 피해국에 대해서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뭐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20% 정도가 죽었죠. 이제 폭격으로. 자, 이 폭탄으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죽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프랑스 언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널리스트인데, 자, 이제 반인류 범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어린이가 죽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중자 때 어떤 이중적으로 평가를 한다. 우리 국민의 삶은 이제 소중하고 너희들은 파리떼야. 이런 생각. 제가 이제 스칼리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스칼리르는 냉전 시기죠. 이때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파리다, 바퀴벌레다.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이성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MK 울트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공군을 조종하고 이런 사람들 특히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는 이렇게 제대로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뭐 그냥 세뇌 작업 MK 울트라. 자, 여기서 이 여성의 발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이스라엘 폭탄으로 죽어가는 게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하마스 대원에 죽고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경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 만든 이제 뭐 수용소입니다. 뭐 이건 사실 수용소죠. 여기에 아무나 이제 잡아옵니다. 뭐 여기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안에 보면 소년으로 잡혀서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군에 돌을 던졌다. 그래서 들어와서 7년을 살고 이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7천 몇백 명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무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항모를 위로 보냈다. 200km 가까이. 이게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개에 쌓여져 있고. 어제 미국이 폭격을 했습니다만 아주 말도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 쏘고 MQ-9 같은 걸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크게 떠들지만 구체적인 증거 뭐 핵발전소 폭격했다. 그 미친 소리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이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아직은 마일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여기서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제2의 통킹만 굴릴 그런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속하게 뭐 전술핵으로 끝내버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